블루버드 피싱 릴샵에서 오늘은 올터레인을 정비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정비에 앞서 이 올터레인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올터레인 그 릴샵에 많이 들어올 때는 일주일에 한 서너 대 이상씩 들어오는 그런 베스트셀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도요 피싱에서 출시한 릴들 중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많이 팔린 그런 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은 10볼 베어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베어링이 많은 릴들을 많이 찾는 추세고요. 릴감이 부드럽거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겠죠. 보면 일단은 더블 핸들 같은 경우 핸들 노브에 베어링이 4개가 벌써 들어가고요. 이 클러치 베어링에도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요거까지 쳐서 10불이기 때문에 이쪽 면으로 보면 벌써 5개가 사용이 됐고요. 스풀에 2개가 들어가고 본체 내에 3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터레인만의 특징을 보자면 요즘에 이제 그 드래금이 들어가 있는 베이트 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터레인도 드래금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스풀이 이렇게 고기가 끄는 방향으로 풀리게 되면은 이렇게 따다다다 하는 드래금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올터레인의 특징을 보면 라인 고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도요 피싱에서 후기에 나온 일들이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손쉽게 걸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 이제 커버를 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잡아 빼가지고 사이드 커버를 위로 올리면 간단하게 스풀 탈착이 됩니다. 예전에 이게 나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소금에 굽거나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면은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마그네틱에 의한 그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브레이크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 자석이 N극, S극, N극, S극 이런 식으로 자석이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력선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력선이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자력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자력의 어떤 그 면을 맞대게 되면은 그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력을 잡게 돼 있습니다. 꼭 굳이 이 면이 철이 아니더라도 아크릴이나 알루미늄 판 같은 거를 대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스템이고요. 이 자석은 다이얼을 돌려서 빼거나 안쪽으로 넣거나 해가지고 강도를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베이트 릴에 있는 그 메커니컬 다이얼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다이얼 내부에 크리금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노브를 보시면 코르크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도요 피싱에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노브라고 그래가지고 에바 가루를 코르크와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노브기 때문에 굉장히 노브가 단단하고 이렇게 코르크처럼 갈라지거나 하는 그런 단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릴 같은 경우는 90mm 더블 핸들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옵션에 따라서 파워 핸들을 장착할 수도 있고요. 여타 기능은 다른 베이트릴이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5.6대 1부터 8.대 1까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6대 1이면 기본적으로 이 핸들을 한 바퀴 돌렸을 때 56cm보다 조금 더 감기거든요. 그래서 5.6대 1은 한 60cm 정도 감기게 되고요. 그리고 7점 몇 대 1은 한 80여 cm 정도 감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릴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구라든가 브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베이트 릴을 정비를 하게 되면 전체 다 분해를 해서 일단 세척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브리스를 발라야겠죠. 이 드랙 패드에는 저희 릴샵에서 나온 요 드랙 전용 브리스, RDG라고 했는데 릴 드래그 브리스의 약자입니다. 요거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라인 가이드라든가 이런 그 내부 동작 부분에 대해서는 그 RCG1이라는 범용 브리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노브 베어링이라든가 아니면은 겉에 이쪽 그 메커니컬 다이얼의 나사산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칠해줘야 되는데요. 보통은 RCG1을 쓰기도 하고 약간 점도가 높은 실리콘 그리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르샵에서 출시된 그리스를 보면 RCG2가 실리콘 그리스가 되겠죠. 예, 요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어에 그리스를 바르게 되는데요. 보통 드라이브 기어, 피니언 기어에는 이 모든 그리스를 다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릴감이 좀 가벼운 게 좋다라고 하시면 물론 이 범용 그리스를 바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그냥 뭐 기어 상태가 좋고 보편적으로 다 좋은데 너무 연한 거는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실리콘 그리스를 바르셔도 됩니다. 이 실리콘 그리스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리스예요. 일반적으로 슈퍼루브에서 나온 실리콘 그리스도 많이 쓰고 저희 거는 약간 단단하긴 하지만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어 상태가 좋은데 좀 약간 충격이 싫다. 이게 레치라 그러죠. 기어 이제 닿는 느낌. 근데 이제 좀 약간 묵직하지만 그런 느낌 싫다라고 하시면 저희 르샵에서 나온 RBG1이라는 고점도 실리콘 그리스를 바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1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돌려보면 소음이 많아요. 소음이 되게 많은데 이게 기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스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베어링에서 소음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면 마찰음, 그러니까 기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몰리브덴 그리스를 바르셔도 됩니다. 이게 몰리브덴 그리스인데요. 기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그 금속면이 오돌토돌 이렇게 들어가거나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면을 그 몰리브덴 파우더가 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하고 아니면 기어 면을 약간 연마시켜주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몰리브덴 그리스를 바르게 되면 릴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약간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지는 편이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그리스가 이제 파우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베어링에 침투가 되면 베어링에서 약간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량을 아주 적당하게 잘 발라주셔야 되겠고요. 정비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리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류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리스가 또 있어요. 특수한 그리스인데 이 원웨이 클러치 베어링은 일반 그리스를 바르게 되면 백슬립, 그러니까 역회전이 나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용 그리스를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시한 원웨이 전용 그리스는 없는데 이런 일제 그리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스풀 샤프트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오일을 발라주셔야 돼요. 오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간 점도가 낮은 오일이 있고 약간 점도가 묽은, 그러니까 점도가 있는 오일이 있습니다. 이런 오일을 사용해서 스풀 샤프트라든가 아니면은 커버를 이렇게 개방했을 때 이링이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뭐 물론 나사산에도 이렇게 조금 발라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케미컬류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구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공구가 필요한데 플라이어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벤치라고도 부르죠. 플라이어. 근데 이제 라디오 벤치라든가 이런 투박한 공구보다는 이런 정밀 플라이어가 좀 필요하겠고요. 스프링을 걸거나 아니면 내부 클러치 시스템을 조립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뾰족한 거는 이 링을 빼는데 쓰이기도 하고요. 이 핀셋보다는 아무래도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런 플라이어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핀셋이 필요하겠죠. 핀셋으로 이 링을 빼거나 아니면 부품을 짚거나 와셔를 끼거나 할 때는 핀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브 마개를 뺀다거나 할 때는 이런 갈고리형 보통 공구가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핀바이트로 만든 공구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종류는 일자 드라이버, 예, 면이 좀 큰 거, 그리고 좀 가는 일자 드라이버 이 정도 있으면 되고요. 십자 드라이버도
약간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세 종류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드라이버 종류들도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이링을 제거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작은 드라이버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빼시는 분들이 있고 핀셋으로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링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제 여기 보시면 핸들에 육각 너트가 있어요. 육각 너트를 푸시는 데 있어서는 이 스패너, 보통 10mm 스패너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겠고요. 스패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라쳇 렌치라고 그러죠. 라쳇 렌치에 그 복사를 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몽키 스패너 작은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공구 같은 경우는 핸들에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공구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터레인 2에 대한 정비를 끝마쳤습니다. 과연 정비 후에 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스풀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핸들을 돌린 다음에 썬바를 내려주면 이렇게 스풀이 돌게 되죠. 지금 도는 상태를 보면 상당히 이제 조용해졌어요. 소리 나던 베어링이 사이드 커버 쪽 하나, 스풀 쪽에 하나, 메커니컬 다이얼 쪽에 있는 거 하나 해가지고 3개가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핸들 샤프트 하단에 있는 베어링도 교환이 되었기에 이렇게 핸들링을 하다 보면 많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고, 그리고 스풀 노브가 돌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회전을 해보면 지금은 조용하게 잘 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릴의 상태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썬바 작동도 원활하고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터레인 2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이제 정비 과정을 보여드렸고, 정비 후에 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